그래서 개념 프린트 준 거랑 교재는 17쪽으로 오시면 되고, 프린트 2개 줬는데 하나 숙제예요. 알겠죠? 하나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고, 하나는 개념 프린트고. 그래서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얘들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직선을 언제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언제 다뤘었죠? 직선. 중학교 때 했었잖아요. 몇 차 함수로 배웠었어? 1차 함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A가 뜻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였죠. 맞아요? 뭐 요 정도 알잖아? 그리고 얘가 뜻하는 게 뭐였죠? B가 뜻하는 게? 뭐 Y절편. 이것도 다 알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배우긴 하는 건데, 이름이 좀 다르잖아 지금.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일단 그 전에 거기 이제 1번 나와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해서 나온 게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기울기가 만약에 m이었고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a, b라고 잡았다고 해봐. 그럼 우리 이런 직선 1차 함수 식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써야 돼? 다 알지? y 마이너스 b는 m 잡아놓고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리만 해줘. y는 m에 x 빼기 a에 b.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 그냥 외웠니 혹시? 뭐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냥 이렇게 맨날 했던 건가? 잘 봐요.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얘가 기울기가 만약 m이라고 하고, 이거 위에 a, b가 있으면 이 직선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우리가 말하는 이 1차 함수 식이든 뭐 직선의 방정식이든 그게 뜻하는 게 뭐니? 왜 이런 식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3x 더하기 1이 나왔다고 쳐봐. 쟤는 왜 저런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저 그림이 왜 이런 식이 나오냐는 거야.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잘 봐.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관찰했을 때 걔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쓰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에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이 이렇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관계식 찾는 거야, 항상. 그럼 봐봐. 여기서도 내가 이거 위에 한 점을 x, y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근데 관계로 쓸 수 있는 게 정보로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울기라는, 지금 얼마냐면 m이라는 그 값이 얘네 둘 가지고 한번 기울기 만들어 볼래?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x 좌표끼리 빼고 분해, 순서 맞춰서 y 좌표끼리도 빼는 거였지. 그래서 얘를 넘겨. 그러면 저 첫 번째 식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b도 넘기면 저 두 번째 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번에는 지나는 점을 2개를 줬거든. 자, 지나는 점이 2개래요. a, b랑 c, d래요. 자, 저 두 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우리가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기울기부터 찾아야지. 기울기 어떻게 찾아? x좌표끼리 빼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여기 뺐으면은 y좌표도 무조건 같은 순서로 빼야 돼. b에서 d 빼고. 여기 기울기죠. 그리고 위에랑 똑같은 방법으로 세워주면 돼. 그래서 기울기 쓰시고, 그거에 지나는 점은 얘로 잡든 상관없어. 똑같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에 빼기 a에다가 더하기 b 써주면 된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게 두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그냥 뭐 거의 필수고요. 세 번째, 3번은요. 알아두면 좋아. 알겠지? 왜냐면 문제에 저렇게 나왔을 때 이대로 안 해버리면 되게 복잡하게 풀리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다. 자, x절편이 지금 a라고 나와 있고 y절편이 지금 b라고 나와 있거든. 그때 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1이다. 이렇게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절편을 알 때는 저렇게 하는 것도 알아둬.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얘들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건 1번이에요. 근데도 밑에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절편을 줬구나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 귀찮아지니까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다. 우리 x절편 어떻게 구해? 일단 x절편이 뭐예요? x축에서의 만나는 점의 좌표죠. 맞아요? 그러니까 y한테 얼마를 넣었던 거야? 0을 넣었던 거야. 그래서 y에 0을 넣으면 x가 얼마가 나와? a가 나오죠. 그래서 x 밑에 a 쓰시고 y 밑에 같은 이유로 b 쓰시면은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다 알아두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 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야. 이미 1차 함수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뭐하러 지금 또 배우고 있어? 이미 배운 건데 똑같다면 뭔가 다르니까 다시 배울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얘들아 직선, 거기 뭐 말을 내가 길게 써놨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 모양 자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변을 0으로 만든 상태로 식을 쓰겠다는 거야. 1차 함수는 뭐였어? y는 mx 더하기 n 이런 형태야. 일단 그냥 얘만 놓고 보면 너희가 두 개를 비교해 볼래? x랑 y는 그냥 변수고 모르는 문자 x, y 제외한 문자의 개수가 얘 몇 개야? 앞에 거 3개죠. 뒤에 거 몇 개예요? 2개죠. 누가 더 풀기 좋겠니? 당연히 이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얘로 많이 풀 거야. 근데 이걸 왜 배우냐면 얘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밑에 이제 수직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너네도 표시를 해놓으면 돼.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 좌표가 만약에 1이었다고 해볼게.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 아까도 말했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 쓰는 거라고. 근데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요 점이 있다 쳐봐요. 내가 그냥 막 찍었으니까 y좌표는 모르겠는데 x좌표 얼마니? 이게 무조건 1이죠. 여기 1 찍혀 있잖아. 맞아? 여기를 찍어도 y좌표는 몰라도 x좌표는 얼마예요? 1이죠. 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느 점을 찍어도 전부 다 x좌표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얘에 대한 설명으로 쓰기 좋은 게 뭐겠니? x는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랑 y의 관계식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식이 딱 하나 나온 거야.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함수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우린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가능한 표현이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또 뭐도 있겠어. 이런 것도 있으면 옆에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도 그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여기가 2래요.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 이거는? y는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1차 함수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미지로.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주머니가 있으면 그 안에 1차 함수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알겠지? 그냥 이건 기본적인 바탕 얘기니까 그래도 배우는데 알아둬야죠. 뭐 이거 안다고 문제가 잘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도 이제 쓰게 될 거고 이런 모습도 쓸 건데 아무래도 이게 더 보기 좋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쓸 거예요.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좀 이따 하자. 책으로 가자. 책으로. 자, 교재는 17쪽으로 오시고 17쪽에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1번으로 갑시다. 자, 1번 봐봐 얘들아. 이 유형 1번은 내가 좀 많이 풀 건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봐봐. 자, 마이너스 7,2랑 그 다음에 3,-4래요. 자, 이 두 개를 이은 선분의 중점. 자, 그럼 얘들아 이것들의 중점 너네 어떻게 구해? 우리 지난 시간에 1대1 내분으로 배웠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거창한 말 필요 없고 그냥 x끼리 뭐 내라 그랬어? 평균 내라고. 평균. 알겠어요? 평균 내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야. y끼리 평균 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지. 알겠어요? 이게 중점 좌표가 된 거고 걔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래? 마3이래. 뭐 장난해 이거? 마이너스 3 해놓고 방금 전에 저기서 했던 거 써먹으면 되죠. x 그 다음 뭐야? 플러스 2랑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지. 정리하면 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7이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해지?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1은 0이다. 얘들아, 얘가 2x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플러스 4랑 기울기가 똑같대요. 그리고 3,1을 지난대.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기울기 얘기 나오니까 기울기를 좀 써먹어야 되지. 잘 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래? 이거 y는 꼴로 바꿔보자. 함수꼴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자, b분의 a겠죠? b분의 a로 넘기시고 x 그 다음에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b분의 1 이렇게 넘어갔겠지. 맞아? 그럼 지금 요만큼 얘가 뭐라는 거냐면 기울기라는 거야. 근데 그 기울기가 이 녀석의 기울기랑 같아야 된대. 그럼 얘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얘 바꿔보자. 얘 바꾸면 어떻게 돼? 똑같이 y는 이제 마이너스 5y를 넘기시고 5로 나누세요. 그럼 뭐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기울기만 딱 가져오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일단은 그냥 두고 얘들아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써도 괜찮은 거냐면 y는 그냥 5분의 몇 x라고 써도 돼요. 2x 더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기울기 똑같다고 하니까.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난데 얘가? 3,1을 지나네? 그럼 3,1을 여기다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1은 3 들어가면은 5분의 6에서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b분의 1이 얼마가 나오니? 5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b가 얼마예요? 5겠죠. b에다가 5 넣어주면은 a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뭐 이렇게 a, b를 구하면 됩니다. 둘 곱해달래.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됐어? 너무 쉽죠? 3번 해볼래요? 무게중심 찾는 거 기억나죠?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세자표 평균. 알겠어요? x도 평균 내고 y도 평균 내고. 유형 1번만 다 풀 거고 나머지는 다 안 풀 거예요? 나 유형 1번도 5번은 너네가 해봐 숙제로. 자, 갑시다. 봐봐요. 계산 바로 되죠.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돼요? x끼리 더하면 얼마 나와 일단? 마3이지?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라고. 평균 내는 거야. 그 다음에 y끼리도 다 더해봐. 얼마 나와? 1이죠? 그럼 3분의 1이겠지. 그럼 얘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이래. 그림 그려. 야, 마이너스 1,3분의 1이면 뭐 대충 요 정도 찍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분의 1 이렇게. 여기서 x축의 수직인 직선 갖다 그으면 이거잖아. 아까 했던 거다. 뭐라고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거
별거 아니니까 잘 풀어주셔야 되고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4번에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네 옛날에 이런 거를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거 뭐라 돼 있냐면은 x 더하기 ay의 풀 b는 제로. 자, 얘가 1,2를 지나 1, 마이너스인가? 얘를 지나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래. 자, x축의 양의 방향이 일단 뭐냐 이거야. 잘 봐봐. x축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수학이 어디서 왔어요? 동양은 아니에요. 서양에서 왔단 말이야. 서양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형의 이름을 쓸 때도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A, B, C 순으로 써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방향이란 게 뭐냐면 걔네 입장에서 이 방향이야. 알겠지? 시계 반대 방향. 그냥 그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 왜냐고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30도면 이렇게 갔겠지. 맞아? 그래서 이게 30도란 소리야. 근데 우리가 저거를 항상 뭐로 배웠었냐면은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 딱 하나 내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특수각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네 둘 가지고 잡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근데 그 값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리냐면 탄젠트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탄젠트 값을 붙여주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항상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 나오잖아. 그럼 기울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탄젠트 30도가 지금 얼마인 거야? 다 외웠니? 루트 3분의 1이죠? 요게 기울기란 소리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항상 저 정보 나오면 기울기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봐봐. 이제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기울기랑 점이지. 그냥 우리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한번 씩 만들어 볼래? y는 뭐라고 만들 수 있어? 루트 3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쟤를 잘 정리만 하면 누가 된다는 거야? 저 위에 있는 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를 바꿔가지고 막 맞추려고 하지 마.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씩 쓰고 정리해서 저렇게 만들면 돼. 알겠지? 해보자. 일단 느낌상 양변에 누구 곱할래? 당연히 루트 3이겠죠. 그래서 루트 3y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얘한테도 루트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인 거야.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문제에서 준 항이 누구니? 이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x계수죠. x계수 현재 얼마예요? 1이지? 그럼 여기도 얼마 만들면 돼? 1로 둬야 돼. 그래서 여기 이미 1이니까 얘를 넘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3y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 는 0 이렇게. 그래서 a, b가 다 나왔고 a, b를 어떻게 더 빼달래.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쓰자면 요게 a고요. 아이고 요만큼이 b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보시면은 뭐 나오지? 루트 3에다가 더하기 1 나오나?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뭐 계산하는 거니까 해주면 됩니다. 4번이에요. 4번. 다 괜찮죠?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는 수월하게 하셔야 되고 좀 감 잡으려고 그냥 유형 1번은 많이 푼 거고 이제 유형당 하나씩 풀어보자. 그래서 유형 2번은 얘들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정리되면 넘어와요. 자, 그 다음은 9번으로 갈게요. 9번. 다음 유형은 9번. 그리고 오늘 좀 진도 할 만큼 나가면은 그 지난 시간 숙제에서 내가 상 좀 풀어준다 했잖아요. 상 좀 같이 풀자.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봐봐. 요렇게 지금 정사각형이 나와 있대요. 정사각형. 그림이 이상하다. 그냥 해. 마이너스 3이고 2래요. 너무 이상한데? 자, 근데 여기서
직선 CD의 x절편, y절편의 합을 구해달래. 얘 찾아달래, 얘. 얘들아, 저 빨간색 직선식을 구하려면 역시나 필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로 기울기, 두 번째로 지나는 점. 이것만 그냥 구해봐. 근데 저 빨간색 직선은 누구랑 기울기가 동일하겠니? 이게 아니겠어요? 평행하잖아, 그지?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잘 봐봐. 너네 이거 파란색 기울기 찾을 때 그냥 눈으로 한번 해볼래? 기울기 찾는 게 얘들아, 눈으로 되면 그게 제일 간단한 거니까 눈으로 하세요. 그냥 여기 지금 얘네 둘 가지고 해보면 x 얼마 커졌어? 3 커졌지. 그때 y 얼마 커져? 2 커지죠. 이거 기울기 얼마야? 3분의 2야. 그러니까 눈으로 되면 그냥 그렇게 해. 제일 편해, 그게. 그래서 얘도 기울기가 3분의 2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나는 점이 필요한데 나는 누구 찾을 거냐면 얘 찾을 거거든?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되게 많이 쓰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일단 정사각형이면 얘랑 길이가 어떠니? 똑같죠? 그리고 요렇게 내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직각이면 내가 여기 동그라미라고 해봐. 그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 x라고 해봐. 그럼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지. 그럼 얘가 뭐겠니? x겠지. 알겠어?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수선의 발 딱 내려주면 여기도 뭐겠어? 동그라미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90도고. 그러니까 둘이 합동이에요. 근데 이거 증명할 필요 있어? 이 정도는 이제 금방 되죠? 바로바로 되죠? 그래서 굳이 앞으로는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 어떻게 찾냐? 잘 봐. 얘 길이가 얼만 거야? 얘랑 같아야죠. 3. 요 길이가 얼만 거야? 얘랑 같아야지.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얘들아, 요 0,2에서 위로 3칸, 왼쪽으로 2칸.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다 라고 쓸 수 있어서 뭐 끝났지 뭐. 그럼 y는 얘들아 해보자. 기울기 아까 3분의 2라며. 3분의 2에다가 x에서 적어가지고 만들면은 요렇게 식 쓸 수 있겠지. 이게 답이야. 답이 이거 찾으라 했나? 아니구나. x절편 y절편 찾아야 되네. 정리하자. 그럼 y는 뭐라고 나와? 3분의 2x랑 여기 3분의 4에다가 5 더하니까 더하기 3분의 얼마야? 우와 19야? 숫자가 아주 별로네요. y절편 일단 얼마예요? 3분의 19죠. 이거는 간단하게 나오고, x절편이 조금 귀찮은데 x절편 어떻게 구해? y에다 0 넣어봐. 그게 넘기시고 양변 3으로 나누고 2를 넘겨.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렇게 둘을 더해달래. 야, 이거 더하는 것도 이제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런 사소한 계산을 잘해야 이제 우리가 시험 때 시간 세이브가 잘 되거든. 잘 봐. 너희가 그냥 봤을 때 공통이 누구야? 공통 19잖아. 19 계산하지 마. 앞에다 더어 그냥.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더한다는 건 결국 3분의 1이랑 누굴 더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한다는 소리야. 이거 계산은 쉽잖아. 이거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대단한 걸 알려준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할 때라도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해줘야 전체적인 계산 속도가 빨라져요. 실수할 확률도 적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답이 마이너스 6분의 1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 12번을 너희가 한번 해볼래? 12번. 얘들아, PQ 찾으라는 게 뭐 찾으라는 거야? 절편 찾으라는 거죠. 절편. 봐봐봐.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직선은 x절편 찾으라는 거거든?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x절편 아까 내가 누구로 나온다 했었죠? x 밑에 있는 거. 알겠어? 얘라고 얘. 5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점 P는요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식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는 거야. 아니 물론 그냥 y한테 0 넣어가지고 구해도 돼. 상관없어. 알겠지? 똑같아요. 그럼 얘는요? x 밑에 있는 게 2라서 그냥 2냐? 아니지. 항상 우변이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눈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읽어야 돼. 요렇게. 알겠지? 그 상태에서의 무슨 절편이야 이번에는? y축과의 교점이니까 y절편이잖아. y절편 얼마겠니? y 밑에 있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도 같이 가져가야 돼. 마구인 거야 마구. 그럼 q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겠니? 0, 마 9겠죠. 얘네를 지나는 직선 해방정식을 쓸 때 야 그냥 얘가 x 절편이 되지 않겠어? 5에 찍혀 있으니까. 얘가 y 절편이 되지 않겠니? 마 9에 찍혀 있으니까.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이면 이렇게 그냥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5분의 x에서 마이너스 9분의 y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물론 기울기 찾고 y절편 해서 써도 상관없어. 다 답이야. 근데 알아두면 좀 편하다는 거야.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하기 전에 다시 개념 프린트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7페이지, 맨 앞 페이지로 오세요. 7페이지. 거기다가 이거 하나만 좀 적어 놓자. 세 직선의 위치관계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그 빈 곳 많죠? 오른쪽에. 아무래나 적어놔. 자,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얘들아 무조건 그걸로 푸는 거예요. 우리는 1번 첫 번째 뭐냐면 세 직선이 평행할 때, 그러니까 세 개가 모두 평행하니까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죠. 알겠어요? 그럼 뭐가 동일하면 되겠니? 전부 다?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추가 설명도 써놓을게요. 기울기가 모두 같다. 근데 하나만 더 적을 건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영역 4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냥 하얀 바탕에 무한한 평면이 있다고 해봐.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직선이 3개가 그어진다고 해보자. 그럼 그 직선 3개에 의해서 생기는 영역이 몇 개가 돼요? 쪼개지는 영역. 이 4개지. 우리가 말하는 직선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무한히 연장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 영역 하나, 둘, 셋, 4개가 생긴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문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두 직선만 평행하다고 할게. 여기서는 만이 포인트야. 직선만 평행. 자, 두 직선만 평행하다는 건 얘들아, 2개 평행하게 만드세요. 하나는 뭐 하라는 거야? 평행하지 않다는 거야. 자, 평면상에서는, 공간상 말고 평면상에서는 얘들아, 평행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도 될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돼요. 알겠지? 만나지 않는 게 평행한 거야. 그러면 지금 두 직선만 평행하다는 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얘네들이랑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생기는 영역이 몇 개가 돼? 눈으로 보니까 6개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역이 6개다. 적어 놓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뭐 느낌 뭔지 알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직선이 지나가면 되는 거야. 한 점에서 그럼 만나겠죠? 그럼 역시나 여기서 생기는 영역이 몇 개예요? 6개가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룰 때야. 뭐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그려면 이렇게. 알겠죠? 이런 형태로 삼각형을 만들어줄 때. 자, 이때 영역은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바깥쪽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가운데 7. 그래서 요거는 영역이 7개다. 자, 요거 말고 없으니까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 선택하면 돼. 너희가 문제 나온 거에 맞게 선택해서 풀면 돼요. 그리고 아직 공간 좀 있죠? 뭐 적은 게 몇 개 없으니까 또 공간에다 요것도 하나 적어 놓자. 자,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존재할 조건. 내가 이 타이핑으로 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너희들 보고 적으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 풀 때 실제로 좀 쓰이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좀 공부를 빡세게 하셔야 돼요. 자,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직선 하나 있어. 그러니까 요거 위에 이제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점 C가 있는 건데 얘네가 이렇게 존재할 조건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A라는 점을요 x1, y1이라고 이름을 주고 x2, y2라고 이름을 주고 x3, y3라고 이름을 좀 줄게. 그럼 얘네 가지고 내가 무슨 식을 쓸 수 있냐면 별거 없어. 그냥 A랑 B 가지고 얘들아 기울기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측정을 해요. 그거랑 BC 가지고 만든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값이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같아야겠죠. 마지막으로 A랑 C 가지고 만든 것도 전부 다 뭐 하면 돼요? 다 같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식이 나오냐면은 x2에서 x1을 뺀 거 분의 y2에서 y1을 뺀 거 라는 그 기울기 값과 x3에서 x2를 뺀 거 분의 y3에서 y2를 뺀 그 값이 x3 어휴 쓸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분의 y3에서 y1을 뺀 값과 같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한 직선상에 있으면 당연히 누굴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를 측정해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는다면은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지. 알겠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교재로 가서 이제 계속 풀어보자. 얘들아 좀 이따가 짧게 한번 쉴 거니까 힘들어도 좀 참아보세요. 자, 교재로 다시 오셔서 15번으로 오세요. 이거는 그냥 15번 풀고 넘어갈 거야. 자, 지금 보니까 A라는 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7, K고요. 그 다음 B라는 점이 마이너스 K, 3이고요. 그 다음 C라는 점은 8,6이래. 근데 얘네가 한 직선상에 놓이도록 하는 모든 K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식 만들자.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점이 누구예요? C죠. 걔를 많이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얘네 가지고 기울기 측정하고 얘네 가지고도 기울기 측정할게요. C를 최대한 많이 쓸게.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 이 문제는.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되면 좋은 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풀면은 웬만하면 문자 적은 게 좋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시고 자 A랑 C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X 증가량은 8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뺄게. 보기 좋게 뺄게요. 그럼 Y는 6에서 이제 K를 빼는 거지. 자, 이 값이랑 그 다음에 BC 가지고 만들어 볼까? B랑 C 가지고 만들면은 8에서 마이너스 K를 뺄게요. 분의 6에서 3을 뺄게. 그래서 얘네가 서로 같으면 돼. 정리만 좀만 더 할게. 얘는 15분의 6마 K고요. 얘는 K 풀 8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습니다. 방정식 풀 건데 그럼 뭐 크로스로 곱하면 되니까 얘를 저쪽으로 옮기면은 이거 그냥 계산이니까 쓸게 바로 여기다가 k 풀 8 쓰시고 3도 넘어가면은 3이 아니라 15가 넘어가야죠. 45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 미안해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더하기 48는 45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45쪽으로 이항시키면은 k제곱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해달라는 게 뭐냐면 모든 값의 곱이거든? 그냥 바로 근계수 관계로 마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어요? 별거 없죠? 재미없죠? 쉬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보자. 19번 미안해 18번 18번은 안 풀 거예요. 알겠죠?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자, 봐봐. 세점 A, B, C 얘들아 이런 거 풀 때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알겠지? 막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좌표 그린 다음에 거기다 막 맞춰서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시간 낭비라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대충 그냥 그려놔. 왜냐면 나중에 만약에 정확한 좌표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그리면 되니까 A, B, C 찍어놓고 야 문제에서 뭐래? A를 지난대. 그러면서 이 삼각형을 2등분하래. 얘들아 얘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 넓이 2등분하려면 어디 지나면 돼? BC의 중점 지나면 되겠죠. 가운데죠. 그래서 너 이거 찾아. 그럼 결국은 얘랑 얘 지나는 직선 찾는 거잖아. 너무 쉽잖아. 알겠지? 스스로 해보시고 20번으로 와보세요. 이걸 풀게요. 차라리. 자 20번을 보시면은 이것도 뭐 별건 없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이 누구냐라고 한 거야. 왜냐면 그 직선을 알아야 이제 K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7,7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여기가 4고 7이고 2고 7이고 해서 요 사각형이랑 요 사각형을 말하는 건데 지금 얘들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직사각형은 다른 말로 평행사변형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무조건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해요? 2등분한다 했었지. 그래서 이 대각선의 교점 있잖아.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으로 싹 잘라봐. 그럼 무조건 몇 등분 돼? 무조건 2등분 돼요. 왜 2등분이 돼? 잘 봐. 요거를 손가락으로 찍어. 그래 놓고 종이를요 180도 돌리면 처음 모양이랑 뭐하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무조건 얘에 대해 대칭이거든? 그 말은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랑 합동이라는 거야. 두 도형이. 그래서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점 찾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돼? 그래요. 얘네 둘 가지고 대각선 가지고 가운데 값 찾아봐. 얘들아 봐봐 이거 몇 콤마 몇이야 여기 2,4지. 그럼 요 가운데 점 뭐겠니? 1,2겠지. 맞아요? 그 다음 요 점 좌표 몇 콤마 몇이야? 7,7이지. 그럼 얘네 둘 가지고 가운데 좀 찾아봐. 이거 누구예요? X 평균 얼마 나와? 더해서 2로 나누기 2분의 9. Y 평균 뭐 나와? 2분의 11.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이 두 개 점 가지고 직선 찾으면 끝나요. 찾아봐 빨리. 너네가 찾아. 찾았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기울기 찾죠. 기울기. 맞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찾으시고 지나는 한 점은 둘 중에 웬만하면 간단한 거 해서 그냥 답 쓰면 끝나는 거지. 해볼게. x 증가량은 얘들아 1에서 2분의 9로 갈 때 2분의 7이야. 그러니까 이게 굳이 식을 일일이 다 쓸 필요 없고 그냥 계산이 되면 하세요. y는 2에서 2분의 11까지 가려면 2분의 얼마 증가한 거야?
또 7이지.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어? 1이네. 그럼 y는 1 해놓고 얘 지난다고. 1,2. 그럼 x-1에다가 더하기 얼마예요? 2겠지. 그럼 y는 x 더하기 1 나오는 거 괜찮니? 걔를 누가 지난대? k, 2k 마일이 지난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라고. 2k-1은 k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넘겨 해주면 k가 얼마가 돼요? 2가 나오죠. 됐어요? 별거 없잖아. 넘어갈게. 숙제로 나머지는 잘 풀어보시고. 자, 22번으로 갈게요. 22번. 그 22번은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절편 찍자. 이렇게 써놔요. 절편 찍자. 절편을 찍어야 돼. 절편.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온 표현 A랑 B랑 곱했더니 부호가 뭐래요? 양수죠. 이게 무슨 뜻이죠? A와 B는 부호가 똑같다. 근데 지금 A랑 C는 곱하면 뭐래요? 음수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여기서 A, B, C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A랑 B가 부호가 똑같은 거고 C는 다른 거야. 뭐가 뭔진 몰라요. 그냥 다르다만 알 수 있어. 그래놓고 준 식이 뭐냐면 이거거든 얘들아. 이거 개형 찾으래. 막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뭐 찾으라고? 절편 찾으라고. 자, x절편 찾으려면 뭐 해야 돼? y에다 0 넣죠? y에다 0 넣어볼게요. 그럼 뭐 나와? x가 a분의 c죠. 부호가 뭐예요? 부호 뭐야? 음수죠. 음수. 알겠어. 왜? A랑 C는 부호가 뭐하니까? 다르니까. 부호만 조사하라고. 부호만. 음수예요. X한테 0 넣어봐. 그럼 Y 뭐라고 나와요? Y절편. B분의 C 나오지? 자, 부호 뭐야? 이거 음수예요. 이제 그려 그냥. 얘들아, 둘 다 음수래. 음수, 음수. 그냥 대충 쓱 그어. 답이 몇 번이야? 이렇게 찾으라고. 항상. 알겠죠? 더 깊은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4번, 4번. 자, 그 다음은 26번으로 갈게요. 26번. 그 사실은 이걸 내가 좀 뒤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설명해버려서 좀 이따 문제 풀 때 필요해요. 그래서 지우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지울게. 자, 26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26번에 뭐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식이 이상하거든요. 일단 써볼게. k 빼기 1의 x고 더하기 k-2의 y고 마이너스 2k의 더하기 a고 그게 0이래. 해도 되니? 이 문제 딱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아요? 그쵸.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좀 쳐놔 보세요. 우리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봤어요? 항등식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처럼 접근할 거냐면은 항등식처럼 할 거야. 알겠어요? 자, 봐봐. 방금 말했지만 항등식처럼 풀 건데 주인공이 누구야? 문자. 어떤 문자가 주인공이야? K죠. K를 갖고 있는 놈과 갖고 있지 않은 놈으로 분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누구 나와? X 나오죠? 여기서 누구 나와요? 더하기 Y죠? 여기서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묶어. 그리고 K를 갖고 있지 않은 녀석은 누구냐? 앞에서 여기서 마 X고요. 여기서는 마 2Y고요. 그리고 여기서 A가 되겠지. 자, 봐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얘는 실수 K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가 0되고 얘가 0될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지. 맞아? 그 말은 K와는 관계없이 요게 0되고 요거는 얘들아 요 둘을 넘길게. 얘도 2를 넘기자 그냥. 그래서 요게 2가 됐다 치고 넘기면은 X 더하기 2Y가 누구다? A다가 된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그걸 항등식처럼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관계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그 말은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그 점이 누구래요? 문제에서 b, 마3이래지 다른 말로 얘를 풀면은 답이 뭐로 나오라는 거야? b는 무슨 좌표야? x 좌표잖아. x 값이 b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3은 무슨 좌표예요 지금? y 좌표지. y 값은 뭐로 나오라는 거야? 마3으로 나왔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렇게 근이 나온대. 그 뜻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당연히 두식 뭐 할래? 빼야겠죠. 아래에서 위로 빼자. 빼주면은 y는 뭐라고 나오니? a-2라고 나오죠.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그래서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b가 의미하는 게 x값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마3 넣으세요. y가 마3이라 하니까. 그러면은 x가 뭐라고 나와? 5가 나오니? 그게 뭐야? b인 거야. 그래서 a랑 b를 뭐 해달래 지금? 곱하래. 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겠죠. 1번이다. 되었니? 괜찮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비슷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숙제로 우리는 30번으로 가자. 자, 30번 풀고 쉽게 얘들아. 5분만 쉬자. 30번 풀고. 해도 돼? 30번? 자, 해볼게요. 일단은 저 두 개 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첫 번째 거죠. 맞아? 얘들아, 너네 이렇게 보는 게 그림 그리기 좋아? y를 넘기는 게 보기 좋아? 넘기는 게 낫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그럼 y는 뭐라고 나와요? 2x 풀 4지. 그거 대충 여기다 그려볼게. 그래서 x축, y축 좀 성실하게 표현해 놓으시고 쟤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y절편 4죠? 그리고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2잖아. 그럼 x절편 얼마인지 눈으로 측정할 수 있겠니? 계산하지 말고. 당연히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 아닐까요? 그죠? 여기 왜 마이너스 2라고? 아니 당연히 이게 비율이 2가 돼야 되잖아. 얘 4니까 두 칸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돼. 다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렇게 바로 되는 건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야. 너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래?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보여?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은 얘도 이 모양으로 바꿀게. 그럼 y만 내비둬. 전부 다 뭐 해? 이항시켜. 알겠지? 싹 다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mx랑 플러스 2m이랑 더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저렇게 둬도 되는데 저렇게 두면은 뭐가 해석이 안 되거든? 항상 저렇게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묶으세요. 누구로 묶어야 돼? 우리 맨날 하는 모양이 여기 하나도 없네? 이런 거 아까 했잖아. y는 m에다가 x-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면 뜻이 뭐였어 저거? 기울기가 누구고? m이고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a, b 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똑같아. 얘를 누구로 묶을래? 마엠으로 묶으세요. 마엠으로. 그럼 여기서 x 여기 누구 남아? 마 2만 남겠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 얼마 생겨요?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해석되니? 너희는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야? 기울기가 누구고? 마이너스 m 모르는 상태고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인? 2,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알겠어요? 그래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2, 마이너스 2에다 찍어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미상이야. 몰라. 근데 이 두 직선이 지금 어디서 만나래? 이사분면. 얘들아 이사분면이면은 요 사이 아닐까요?
저 사이에서 지금 만나라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지나가야 돼? 얘부터 얘까지 지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요때 나오는 기울기를 기울기 1이라고 하고요. 요때 나오는 기울기를 기울기 2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범위를 찾는 거냐면 n범인데, 일단 여기서 기울기로서 적혀 있는 건 누구냐면 마엠이죠. 그래서 일단 마엠의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n범위로 갈게. 알겠어요? 자, 그럼 마엠은요, 누구부터 누군지를 쓸 건데, 자, 기울기 1부터 구해볼까? 얘 얼마 나와? 이렇게 써놔야지 좀 잘 보이거든. 마이너스 2,2라고 하고, 요렇게 간 거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이었지. 자, x 얼마 커졌니? 4 커지지. y 얼마 떨어졌어? 2 떨어졌지.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4 커지고 2 떨어졌으니까 비율이 2대 1이잖아. 근데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기울기 2는 뭐예요? 얘가 지금 0,4인 거 보이지? x 얼마 커졌니? 2 커졌지. y 얼마 떨어졌어? 6 떨어졌죠. 맞아?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 3이겠지. 됐어? 2칸 가고 6칸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마엠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아야 돼? 마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겠죠. 자,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등호. 자, 몇 사분면에서 만나래? 2사분면이지.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얘도 생각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축에 있는 거야? 사분면에 있는 거야? 축에 있는 거라고. 사분면엔 절대로 축이 포함되지 않아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m으로 가보자. 그럼 m 범위는 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m 범위를 그냥 구해달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됐죠? 그 개념 프린트 다시 돌아와서 얘들아, 그 8페이지로 좀 가보자. 8페이지. 거기서 조금 이제 살짝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원방에서도 또 이제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때 가서는 원방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라서 여기서 원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뭐냐면 일단 이런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할게.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 위에 한 점이 x1, y1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직선 위에 한 점의 좌표를 당연히 저 식에다가 넣으면 뭐 해야 돼? 저 식이 성립하죠.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맞아? 왜 그랬었냐면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뭘 만족한다는 거야?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걔를 당연히 넣어서 성립해야 돼요. 알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 좀 말을 많이 써놨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의 정리일 뿐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할게. 이거랑 mx 더하기 ny 더하기 k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할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쓰고 싶은 거야.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이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x1, y1에서 만난다고 할게요. 이게 교점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직선은 누구를 지나가면 돼? 얘를 지나면 되지. 맞니? 근데 잘 봐봐. 야,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긴 점이 있어. 너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봐. 얘를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얘를 지나는 직선
두 개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둘이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그냥 지나는 직선이 몇 개예요? 무한개죠. 셀 수 없잖아요. 무수히 많잖아. 맞지? 그럼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직선은요, 하나로 결정이 될까? 아니면은 가능성이 열려 있겠니?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맞아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맞아? 대신 이거는 만족해야 돼. 뭐냐면 x1, y1을 그 직선에 대입하면 식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돼. 그거는 만족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이걸 만들겠다는 거야.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드는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은데 걔를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자, 요 한 직선 하나 써요. 얘부터 먼저 괄호 써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써요. mx 더하기 ny 더하기 k는 이렇게 써놔. 그리고 둘 중에 아무한테나 그냥 문자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잡아. 원래는 주로 k를 쓰거든요. 이제 지금 내가 k를 못 쓰는 게 여기 k를 써버렸어. 근데 내가 여기 쓸 때 잘못 썼어요. k를 또 썼어.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수정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좀 이따 수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를 그냥 붙여놔. 그 다음에 는 0입니다를 쓰는 거야. 그럼 요게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야. 자, 왠지 설명해 줄게. 잘 봐. 일단 봐봐. 자,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얘라 그랬지. 그럼 이 점은요, 특별히 얘 위에 점이기도 하고 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얘한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얘한테 대입해도 이거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하겠지.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요 점은요, 쟤를 0으로 만들기도 하고 얘를 0으로 만들기도 하는 점인 거야. 그럼 요 점을 요 밑에 식에다 넣어봐. 그럼 얘 얼마가 돼? 앞에 거? 당연히 0 되겠지. 뒤에 것도 얼마가 되겠어? 0 되겠지. 이건 p가 얼마건 간에 둘 다 0 돼버리면 0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는 p와 관계없이 무조건 x1, y1을 넣으면 0이 되는 식인 거야. 그 말은 이 직선은 무조건 얘를 지난다고 설명도 가능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해가 그냥 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외워버려.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 그럼 무조건 두 개 하나씩 쓰시고 아무한테나 문자 하나 잡아서 더한 다음에 0이다 써버리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요 p는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아까 말했지. 가능성이 열려있게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p가 결정이 안 된 것 뿐이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적용을 하면은 p 값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막 그 위에는 복습할 때 읽어봐요. 알겠죠? 지금은 다 내가 설명한 거니까. 따라서 뒤에 이제 빈칸이 좀 있거든? 그 빈칸에다 얘 적어 놓으세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로 되어 있는데 k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p로 잡은 거니까 그것만 수정 좀 해놔. p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오타가 아니라 그냥 잘못한 거죠. 멍청이처럼. 수정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도 빈칸이 또 있죠. 거기다 똑같이 한 번 더 적어요. 귀찮다고 안 적지 말고 또 적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까지 그냥 하고 책으로 가서 진도를 끝냅시다. 오늘 할 거를. 네 번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자, 볼게요. 첫 번째는 얘들아 어떤 형태로 식이 나온 거냐면
함수 형태, 함수 형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 당연히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가 잘 돼요. 알겠죠? 잘 봐. 야, 평행하다고 하면 당연히 뭘 만족해야 돼? 기울기가 같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평행은요, 밑에다 적으시면 돼. 땡땡. 기울기에 해당하는 A와 C가 같으면 된다. 동시에 B랑 D는 달라야 돼요. 근데 저 뒷부분에 나온 조건은 요거는 거의 뭐 우리가 안 쓰긴 하는데 뭐 당연한 거지. B랑 D마저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 얘들아? 일치하지. 일치하는 거랑 평행하는 거는 다른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저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갈게요. 자, 수직은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거였니?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역수인데 반대부호 관계가 되는 거야. 역수인데 반대 부호.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식이 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냐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왔을 때. 또 뭐 있어요? dx 더하기 ey 더하기 f. 자, 이때는 평행과 수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평행은요, 얘들아, 평행하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지? 기울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요, 둘 다 이 1차 함수 형태로 바꿔놓고 해석하는 거야. 뭐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해본 결과가 이러니까 너희는 그냥 외우면 돼. 알겠지? 뭐냐면 x 개수들의 비율과 y 개수들의 비율이 같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 그냥 정리가 되면 그래요. 그리고 상수항들의 비율은 당연히 뭐 해야 돼? 달라야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수직도 마찬가지인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해보면 나오는 식이에요. A랑 D를, D 맞나? D를 곱한 거 더하기 B랑 2를 곱한 게 0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X개수끼리 곱하고 Y개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알겠지?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많이 쓰니까. 근데 간혹 문제에서 얘로 할 수밖에 없게 나오기도 해.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알아는 둬야 돼요, 얘도. 알겠죠? 모르면 아예 또 헷갈려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왜냐면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들도 다 알아두시고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 맞아, 아니야? 암기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학문 공부하니 지금? 우리는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그죠?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 학문 공부는 언제 하는 거야? 대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알겠어? 그럼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그냥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이니까 미리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워놔야 돼.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수학 암기 방법은 뭐냐면 자주 봐서 외워지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처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도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 그게 최고니까 자주 봐야 돼. 자주 보고 공부 자주 하고 문제 자주 풀고 해야 돼요. 일회성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하던 거를 마저 해볼 건데, 얘들아, 근데 지금 막 시간이 막 촉박한 건 아니어서 전 유형에서 하나만 더 풀까요? 이거 너네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34번 좀 한번 건드리고 할게요. 34번 풀진 않고 상황 설명만 좀 하고 갈게. 자, 거기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y는 mx 빼기 4m 플러스 4m 플러스 3이거든요. 자, 일단 쓰자. mx 빼기 4m 플러스 3. 자, 그리고 a라는 점이 1,4고요. b라는 점이 5, 마이너스 1이고요. c라는 점이 마이너스 1,1이래. 자, 이때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와 만나지 말아달래.
이게 어떻게 하지? 이럴 땐 얘들아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죠. 그림이 이상해지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그림이 필요하거든. 자, 1,4부터 한번 찍어볼게. 좀 다시 그릴까? 좌표가 별로네. 자, 조금만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아이고 바보같이 아까 미리 해놔가지고. 자, 1,4 찍으시고 요게 A고요. 그 다음 누구였죠? 5, 마이너스 1 여기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일, 1이래. 마이너스 1, 1. 그래서 삼각형이 요렇게 일단 나오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삼각형이랑 만나지 말아달래요. 누가? 저 직선이. 얘들아 너희 이 직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할 때 내가 아까 뭐로 묶으라 그랬어? X개수로 무조건 묶으세요. X개수로. 왜냐면 X 앞에 있는 걸 우리 뭐라 불러요? 저 형태에서는?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걔로 무조건 묶어줘. 그럼 X 빼기 4에다가 풀 3인 거야. 그럼 쟤는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기울기 M짜리 직선이야? 4,3이지. 알겠어요? 야 이씨 4,3이 어디쯤 있니? 4,3 한 여기쯤 있으려나 이렇게? 대충 찍어볼게요. 그래서 저 점을 지나는 기울기 모르는 직선인 거라고. 근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삼각형이랑.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뭐 대충 요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지.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다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뭘 해? 만나는 걸 찾으세요. 알겠죠? 만나지 않는 걸 찾는 것보다 만나는 걸 찾는 게 편하니까. 내려오다 보면 처음으로 뭐 하겠니? 얘는 무조건 지나야 돼요. 띵띵띵 내려오다 보면은 A를 처음으로 만나겠지. 그러면은 요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쫙 다 만나요. 언제까지 계속 만나요? 쫙 둘러서 여기를 지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경계로 얘랑 얘를 써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사이가 아닌 게 답인 거야. 부터는 너네가 집에서 해봐. 알겠지? 계산은 집에서 해. 알았어? 그래서 요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문제에서 안 주니까. 점만 주니까. 정리가 되셨으면은 이제 넘어갈게요. 정리 다 했어요? 다 했으면은 36번을 한번 풀어볼래? 자, 할게요.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직선의 교점과 점 1,-1을 지난 직선을 구해라.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물론 얘들아 이거 연립으로 교점 찾을 수 있죠. 그거 찾고 지나는 점 또 줬으니까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잖아. 두 개 지난 직선 찾으면 끝나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배운 게 있잖아 방금 위에서. 이걸 좀 활용을 해보자. 앞에 거 일단 그냥 한번 써. 그리고 뒤에 거 쓸 때 그냥 K 붙여. 그거 쓰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얘가 벌써 뭐가 된 거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완성이 된 거야. 거기다가 얼마 대입해요? 1, 마일 대입하면 돼. 아까 말했지.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식을 한번 쓰고 뭔가 조건을 하나 더 준다고. 그거를 해주면 답이 나온다 했었잖아요. 얘가 지금 그런 문제인 거야. 1,-1을 넣으라고요. 그럼 K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게 답인 거야. 알겠지? 넣어보자. X한테 1 넣고 Y한테 마일 넣을게요.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되고요. K에다가 여기도 1 넣고 마일 넣으면은 으악 얼마야? 3이네 결국. 그게 0이다. 그럼 K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래서 마일 넣고서 이제 식 정리하자. 마이너스 대충 쓸게.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y랑요. 아유 그 다음 얼마죠? 플러스 3인가? 이게 되겠지? 는 0. 하라는 게 뭐야? 얘들아 문제에서 유일하게 맞춰준 게 누구 있어? 그러니까 준 게 누구 있어? 상수항이지. 상수항 맞춰야 돼요.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1 곱해. 그러면은 2x 마 y 마 3은 0이다 해서 a가 얼마고? 2였고 b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계산하면 얼마 나와? 0 되겠지.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원리만 이해해두면은 이거 굉장히 쉬운 유형이니까 좀 잘 공부하시고요. 이제 넘어가서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은 39번으로 갈 건데 위에를 지울까? 자, 3구로 갈게요. 자, 두 직선 3x 더하기 k 풀 3의 y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가 돼 있고요. 2x 더하기 k마 4에다가 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이 평행했으면 좋겠대요. 얘들아, 평행하려면 아까 조건이 뭐였지? 기울기 같다. 그럼 기울기 같은 거니까 기울기를 찾아서 같다 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근데 아까 말했잖아. 야, 저거를 지금 y는 꼴로 고치는 게 할 수는 있는데 좀 귀찮죠. 그걸 대비해서 얘도 외워두라 했었잖아. 그래서 무조건 둘 다 외워둬요. 알겠죠? 하나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평행하다는 건 얘들아 2분의 3이랑 누가 같다는 거야? k마 4분의 k 풀 3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개수의 비율과 y개수의 비율이 똑같다. 저거 풀어주면은 k값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만 할게요. 그러면은 3k 마이너스 12는 2k 더하기 6입니다 가 돼서 넘기면 k는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k가 18이라고 나왔고요. 그게 알파래요, 문제에서. 자, 두 번째 뭐냐면 수직이 됐으면 좋겠대. 아까 수직은 뭐였어? x 개수끼리 곱하고 더하기 y 개수끼리 곱하면 얼마가 된다?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 알겠어? 이거는 일반식 형태에서,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그런 거고, 1차 함수식이었으면은 요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아유 귀찮아. 이거 해보자. k 제곱에서 뭐 돼야 돼 이거? 마이너스 k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죠. 그럼 마이너스 6 나오네? 여기 2, 3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k가 얼마가 돼? 3 또는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베타는 무슨 수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3이 맞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래. 18에서 3 빼면 얼마 나와? 15가 나오겠지. 알겠어? 정답이 15다. 돼요? 넘긴다? 넘어갈게. 다 그냥 너네가 할 수 있어. 너희 믿을게. 귀찮은 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할 게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얘들아, 다음 페이지로 정리되면 넘어오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쓰여요. 내가 지금 마지막에 하는 거를 미리 해놓은 거야, 바보같이.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뭐 다 풀 건 아니고 하나씩 좀 설명하면서 갈 건데요. 얘들 일단 45번 봐봐. 세 직선 삐리리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삼각형을 이루지 말아달래. 이걸 풀게요. 알겠죠? 좀 이따 마지막에 풀게. 넘어가고 일단 46번. 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 네 가지구나.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3번에 해당하겠지. 알겠어요? 이것만 파악하고서 풀면 된다고. 너네가 해보고. 47번 봐봐. 세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몇 개가 되래? 2개가 되래.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그 문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정확하게 줬니 안 줬니? 줬죠. 그 정확한 2개가 내가 이제 물어볼게. 평행하니? 자, 평행한지 아닌지를 따지려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해보면 되죠. x 개수 간의 비율과 y 개수 간의 비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무조건 뭐 한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봐봐. 걔네 둘을 그려보면 실제로는 이러지 않겠지만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엇을 만족시키라는 거니? 교점이 하나가 더 추가되게 만들라는 거거든. 이미 하나 만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되어줘야 교점이 하나 만들어? 그쵸. 얘처럼 돼버리면 2개가 늘죠. 안 돼요. 얘가 돼버리면 여전히 1개지. 안 돼요. 얘는 아예 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탕을 이렇게 4가지로 깔아놓고서 생각을 해야 너네가 실수를 안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어느 날은 너네가 이거대로 안 풀고 그냥 어느 날은 갑자기 얘네 둘이 답인데 얘만 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항상 이 네 가지 중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얘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밑에 거랑 평행하거나 해야지 교점이 하나만 딱 늘어나겠지. 알겠어요?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계산 집에서 하세요. 그 다음 48번 봐봐. 세 직선 삐리리 나와 있고요. 걔네들이 좌표 평면, 걔네들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래? 4개래. 아까 우리 4개짜리 누구밖에 없니? 1번밖에 없죠. 다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이 서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5번은 뭐야? 직각삼각형이 돼달래. 얘들아, 그럼 이미 기본적으로 뭐는 해야 돼? 요거는 해야 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라는 거야? 직각이 존재하라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직각 만들려면 뭐 해야 됐었어? 요거였죠, 요거.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저것까지만 추가해주면 뭔가 풀리겠죠. 상이다 보니까 조금 조건이 추가된 거니까 너네가 해보시고 아까 말했던 45번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45번까지만 할 거예요. 시간이 남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은 그거를 할 거야. 오늘 숙제였던 부분에서 상이 좀 잘 안 됐던 문제들 있으면 같이 좀 해볼게. 자, 45로 갑시다. 자, 45번을 보시니까 자, 세직선 y는 2x 그리고 y는 ax 풀 4 그다음 y는 마x 풀 2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직선이 나와 있고요. 자, 얘네가 삼각형을 이루지 말아 달래. 자,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봤을 때 얘들아 이미 결정된 게 누구예요? 첫 번째랑 세 번째죠. 걔네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면 좀 현실 반영을 해서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2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 얘는 기울기 마일짜리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니까 대충 그린 거지 지금. 좌표 평면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 알겠어? 야, 그럼 봐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 녀석이 얘네들한테 어떤 관계로 지나가줘야 삼각형이 안 나올까? 자, 그럼 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이 네 가지 중에 얘는 패스야. 왜? 이미 그려진 두 개가 평행해? 아니잖아.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게 몇 번이야? 2번, 3번이잖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하나라도 놓치면 틀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이 녀석이 둘 중에 한 놈과 뭐 하면 돼? 평행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평행하거나 대충 그린 거야? 아니면 얘랑 평행하거나 이렇게 되라는 거죠. 혹은 3번 뭐가 되라고?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 그래서 요 둘이 만나는 지점을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총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야. 이걸 다 구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좋다. 그럼 첫 번째 얘들아 봐봐. 파란색으로 내가 아까 해놓은 것들 보면은 얘를 뭐라고 해? 얘를 L로 잡을게요. 이름을. 저 L이라는 직선이 바보같이 했다. 얘는 M, 얘는 N이라고 이름을 좀 줄게. 직선들한테 이름을 준 거야. 직선 L, 직선 M, 직선 N 이렇게. L이 첫 번째 케이스. M과 평행. 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L이 N과 평행하다. 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L이 M과 N의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야죠. 근데 뭐 평소에 풀 때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저 L이 M과 평행하다는 건 얘들아 기울기가 서로 뭐 하라는 거야? 같으라는 거잖아. 그냥 A가 2인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뭐예요? 기울기 A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M과 N의 교점을 찾아야지. 교점 찾는다는 게 뭐야? 연립하라는 거잖아. 연립해봐. 2x랑 누구? 마x 풀 2 연립해. 넘기면 3x는 2다 했으니까 x가 얼마가 나와? 3분의 2. 야, 3분의 2면은
y좌표도 구해보자. 여기다 넣어요. 그냥 뭐라고 나와? 3분의 4. 그래서 그 점의 좌표가 3분의 2, 3분의 4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점을 L도 지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나라는 건 대입하라는 거지. 대입해. 저기다 대입하면은 3분의 4는 뭐라고 나오니? 뭐지 저게? AX죠. 그러면은 A 곱하기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다. 4 넘기면 어떻게 되니? 3분의 마이너스 8인가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3분의 2A다. A 얼마야? 마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A 값이 나왔다. 이걸 다 뭐 해달래니? 합을 해달래요. 싹 더하면 얼마 나와요? 마3 나오겠지. 3번이다. 되었어? 별거 없죠? 오늘 한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들아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뭐 다음 시간에는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려나? 모르겠다. 아닐 거야.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거 마무리 할 거고, 그리고 원방 초입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방은 2번에 걸쳐서 할 거고, 직방도 2번 걸쳐서 하는 거고. 그때도 말했지만 원방부터 좀 어려워요. 많이. 알겠죠? 원방이 어려워. 그러니까 천천히 할 거야. 잘해야 돼. 아마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방에서 최고 난이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알았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가 아마 힘들 거다. 근데 그건 뭐 공부하기 나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숙제로 좀 돌아가서, 오늘 숙제였던 부분에서 얘들아 상 중에서 이제 좀 그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볼 건데, 지난 시간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일단은 그냥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보시면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의 이 뭐야?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왜 이렇게 쓸 게 많아?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이거를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알려줬었냐면은, 마치 요 녀석은요 a, b와 누구 간의 거리를 잰 거로 보는 거야. 0, 0. 알겠어요? 얘는요 마이, 마오 이렇게 보라 그랬었지. 얘는 뭐였어요? 3, 마이너스 6. 얘는요 4,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좀 이쁘게 저 점들을 한번 찍어 볼게. 0, 0 표시, 그리고 마이, 마오 표시,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6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에 표시하시고. 그럼 이렇게 점 4개가 표시가 된 건데, 과연 a, b라는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이 길이들이 제일 짧을까 이거야. 왜냐면 이거의 뜻이 뭐였어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이게 요거는 a, b와 3, 마이너스 6 사이의 거리, 마지막은 4, 마이너스 2와 a, b 사이의 거리. 그럼 과연 저 a, b는 어디 있어야 되냐? 잘 봐. 지난 시간에는 이거였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이 뭐 1, 2라고 하고 얘가 뭐 4,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점 P가 A, B라고 했을 때 얘가 어디에 있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잰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잰 거의 합이 제일 짧냐 이거예요. 여기 쓰면은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을 비교하긴 좀 그렇지. 근데 얘네보다 더 짧은 게 한 여기쯤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네 둘을 이어놓은 거에 가까워질수록 두 개의 합은 뭐 해져요? 작아지죠. 그럼 언제 제일 작겠니? 요 위에 있을 때 제일 작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선분상에 어디에 있던 간에 그냥 위에만 있으면 제일 짧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가고 싶은데 대상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야 지금? 네 개야. 그럼 네 개짜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똑같아. 이거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주세요. 그럼 봐봐. 만약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합인데 걔보다 더 짧은 거는 요 직선, 아니 선분상에 존재하면 된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는 짧아진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전히 더 짧은 게 있죠. 어디 있으면 돼요. 걔네 만난 곳 여기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이 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저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니? 아니면은 값을 찾으라고 했니?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그냥 요 대각선 길이 구해서 답 쓰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0이랑 얘 누구야? 3,-6이지. 얘네 둘 사이 거리 재면 뭐 나와 이거? 3제곱 6제곱 해서 더하면 루트 45니까 3루트 5네. 3루트 5. 얘네 둘은 어떻게 돼요? x 차이 6이고 y 차이가 3이네. 똑같네. 3루트 5네. 두 개 더하면은 6루트 5가 된다. 아마 지난 시간에 수업을 이제 다 안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버퍼링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강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듣고서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 채워야 돼요. 넘어갈게요. 일단 몇 번이야? 34번에 자 지금 A가 제대로 안 줬네요. A, B고요. B가 3,-2고요. C가 마이너스 4,6이래. 자 이거에 대해서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자 선분 일단 적어볼게. AB를 M대N으로 내분한대요. 그 점이 X축 위에 존재한다. 얘들아 X축 위에 존재하는 점의 특징 뭐예요? Y가 얼마야? 0이죠. 그럼 너희는 이 문제 풀 때 X좌표 구해야 돼? Y좌표 구해야 돼? 자 다시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요? Y값이 0이라고. Y가 정해졌잖아. 맞아? 당연히 Y좌표로 풀어야죠. X는 몰라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Y좌표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Y좌표로 찾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상황은 뭐가 나와 있어? AC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존재한다. 니까 당연히 X좌표가 0이다로 풀겠지. 알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좀 가볼게. 자, 내분 공식 Y좌표한테만 적용해봐요. 내분이니까 더할 겁니다. M 더하기 N. 그리고 항상 순서가 중요한데 앞에 비율 M은요. 뒤에 점과 곱하면 돼요. 3M. 그리고 N은 A랑 곱하면 되겠지. 뭔 말이야? Y좌표라면서 멍충아. 자 다시 마이너스 2M 그리고 플러스 N이랑 B니까 BN으로 쓸까? 이렇게 바보같이 계산을 못하죠? 요게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0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Y좌표가 0이 된다. Y좌표한테만 지금 내분 공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분자가 얼마가 되라는 거니? 0이 되라. 그럼 B와 N을 곱한 것이 2M입니다 가 된 거예요. 문자가 너무 많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 그냥 둬. 알겠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둬요. 자 그 다음은 AC, 선분 A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Y축 위에 존재한대. 또 가보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X좌표로 갈 거야. X좌표가 0이다. 자 그러면 또 M과 N을 더하시고 A랑 C 가지고 X좌표로 만들어 볼래? M은 마사랑 곱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M으로 쓰자. 그리고 A랑 N을 곱하면 되죠. AN.
그게 또 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A에는 뭐라고 나와? 4M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너희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문자가 그냥 많아서 아닐까? 지금 문자 몇 개예요? 문자 몇 개 나왔어? M, N, A, B 총 4개지. 근데 주어진 식은 고작 몇 개니? 2개밖에 없지. 그럼 이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맞아 틀려? 아니란 말이야. 그치? 못 풀어요 원래는. 근데 무슨 조건을 지금 문제에서 줬니? 지금 뭐야 어디 갔어? A, B가 그 아래서 세 번째 줄 보면은 A, B가 10 이하의 뭐다? 자연수다라는 걸 줬잖아요. 그걸 활용할 거야. 잘 봐. 네, 여기서 뭐 할 거냐면 변변 나눌게. 다시 뭐라고? B에는 2M이고요. 여기서 A에는 4M이래. 변변 나눈다는 게 이 상태로 이렇게 나누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전히 양변이 같겠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N 사라지고 M 사라지니까 A분의 B가 뭐라는 관계식이 나오니?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해서 나오는 관계는 A가 뭐라고 나와? 2B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를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유한계야? 무한계야? 유한계잖아. 몇 개 안 나와요. 알겠지? 해보자. 얘들아, B한테 1 넣어봐. 그럼 A, B라는 순서쌍을 써볼게. B가 1이면 A 얼마야? 2겠지. 요런 순서쌍 하나 가능할 거고. B가 2면은 누구도 가능해? 4랑 2도 가능하겠지. B가 3이면 누구도 가능해요? 6이랑 3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8이랑 4, 10 이하니까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5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알겠어? 근데 그 A, B가 뭐냐면 지금 A라는 점의 좌표고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A, B는 아니지. B, C는 고정돼 있죠. A는 5개가 가능하지. 그러면은 삼각형의 개수 몇 개겠어? 5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과정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쟤네들이 뭐가 아닐 수도 있니? 삼각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확인은 해야 돼. 그래서 정확한 우리는 풀이가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좌표를 좀 찍어볼게. 얘들아, 저 B는 3,-2니까 대충 찍으면 여기쯤 있어요. C는 마사, 6이래. 한 여기쯤 있을까? 그래서 얘네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건데, 다행히도 내가 지금 찍을 녀석들은 전부 다 몇 사분면에 있는 점들이야? 1사분면이지.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히면 무조건 삼각형이 돼, 안 돼? 된단 말이야. 상관없어요. 그 5개가 답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확인했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 얘네들이 자연수가 만약 아닌 게 있다면 요 직선상에 존재할 수도 있지. 맞아?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삼각형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변형돼서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낼 수도 있다. 알겠어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어쨌든 정답은 5개. 3번이 3번.